황제 고종의 또 다른 숙소와 부속시설들, 정관원, 함령전과 광명문과 덕홍전, 그리고 공원이 된 권례각사터와 황구단. 야, 서울 한복판에 시청이, 저 건물이 시청이잖아요. 시청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안락하고 1,000원이면 입장 가능한 궁궐이 있은 거. 덕수궁 정관원으로 갑니다. 덕수궁은 근대에 지은 황궁이니만큼 석조전, 돈덕전처럼 서양식 건물인 양관이 여러 채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관원이다. 다만 다른 양관들과 달리 한국 전통 가옥의 일부 요소가 혼합된 형태이다. 러시아 제국 건축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세레딘 사바틴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현존하는 덕수궁 내 양관 중 가장 오래되었다. 정관의 뜻은 조용히 내다본다이다. 건물의 용도는 확실하지 않으며 여러 의견이 있다. 그 중 고종이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했던 카페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식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어진 관련 기사만 나온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순종실록 부록의 기사도 1912년에 여기 있던 어진들을 중화전으로 옮겼다는 내용이다. 실록보다 더 기사량이 많은 승정원일기에는 어진 외에도 신하들을 접견한 것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나 역시 휴식이나 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1915년 덕수궁 실측 자료인 덕수궁 원안에 따르면 내부에 서양식 욕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지하층에는 조리시설을 갖춘 주방이 딸려 있었다. 다만 전용 카페는 아니더라도 황실의 휴식 공간은 맞다는 주장도 있다. 1920년 5월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서는 정관원을 고종의 아기였던 영친왕과 함께 여름 더위를 잊던 곳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정관원은 황실 가족들이 살던 내전 권역에 있다. 내전의 일을 공식적으로 잘 기록하지 않는 관습을 고려하면 기록에 어진 내용만 나온다 해서 섣불리 카페나 휴식 공간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정확한 창건 연대는 모른다. 다만 현재 남아있는 덕수궁의 건물들 중 즉조당, 서거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1897년 이후에 처음 지은 것이고 1901년에 적힌 태조, 어진의 정관원 봉안 기록을 종합하면 그 사이에 건립한 듯하다. 1919년 고종 승하 이후 덕수궁은 비었고 1933년 일제는 덕수궁을 공원화하면서 많은 정각들을 허물었다. 그럼에도 정관원은 살아남았다. 다만 관람객들을 위한 찻집, 카페로 쓰이면서 건물 구조도 바뀌었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덕수궁 휴게실이라는 이름으로 기능했다. 음악회 등 각종 모임 및 행사가 이따금씩 열렸다. 1977년 영화 야행에서 카페로 영업 중이던 정관원의 내부 모습이 잠깐 나온다. 현재와는 다르게 칸마다 쇼윈도가 설치되었고 기타 현대식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덕수궁 함령전으로 갑니다. 덕수궁의 황제 침전이다. 덕홍정관은 한 영역이다. 함령의 뜻은 모두 시행과 평안하다는 의미다. 주역에 나오는 만물에서 으뜸으로 나오니 만국이 모두 평안하다라는 구절에서 따왔다. 열강이 각축하던 시절에 국가 간에 평화롭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일까.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던 고종이 황궁할 곳으로 경궁을 택하여 경궁을 제대로 된 궁궐로 만드는 공사를 시행했다. 이때 임금의 정식 침전으로 지은 것이 함령전이다. 이때 지은 건물들은 대부분 신축이었으나 국가 재정 상황 때문에 경복궁의 정각을 옮겨온 것도 많았다. 함령전이 그런 경우로 경복궁의 만화당을 옮겨 지었다. 황제의 침전인 만큼 빨리 공사를 시작했지만 1897년 2월에 고종이 황궁한 후에도 완공을 못하여 고종은 한동안 서거당에서 머물렀다. 그해 6월 함령전의 상량문 제술관이 임명되었으며 함령전에서 신료들을 접견한 것으로 보아
대략 7월에서 8월경에 공사가 끝난 듯하다. 완공 이후 고종은 함령전을 자신의 주 처소로 삼았다. 1904년 4월에 함령전의 온돌수리 공사를 하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다 대화재가 일어났다. 경궁 주요 정각이 사라졌고 화재의 발원지였던 함령전도 당연히 잿더미로 변했다. 그해 12월에 바로 복구 공사에 들어가 2년 뒤인 1906년에 재건했다. 이때 기존의 함령전과 약간 모습이 달라졌다. 함령전 서쪽에 위치했던 행각을 담장으로 바꾸고 서북쪽에 온돌방 4칸을 추가로 지었다고 한다. 함령전이 소실된 이후 고종은 중명전을 집무실 겸 침전으로 사용했다. 1906년에 함령전이 다시 지어졌어도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함령전으로 돌아갈 시기를 놓치고 계속 중명전에서 거주했다. 1907년에 순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함령전에 잠시 머물긴 했지만 얼마 안 있어 창덕궁으로 이어했다. 결국 고종이 공식적으로 아주 돌아온 것은 이미 국권을 뺏긴 후인 1912년 10월이었다. 이후 이황직에서 고종의 편의를 봐준답시고 행각들에다 대기실, 사무실을 설치하는 등 주변 모습을 많이 바꾸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한 후 함령전을 빈전과 혼전으로 사용했고 이후 전호를 효덕으로 정하여 약 1년간 함령전을 효덕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일김사진을 찍네요. 여기서. 야, 서울 한복판에 시청이, 저 건물이 시청이잖아요. 시청 바로 옆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안락하고 1,000원이면 입장 가능한 궁궐이 있은 거. 여기가 걸레각사 터와 황구단에 대한 설명인데, 황구단은 저쪽에 있는데, 저기도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 좀 이따가 다시 가야겠네. 이숲 일대와 담장 너머 시청 앞 서울광장 일부는 원래 궁궐 안관청들이 있던 걸레각사터이다. 국가의 군사권을 관장하던 원수부와 황실의 업무를 보던 국내부가 있었다. 이 밖에도 시강원, 태의원, 전화국 등 여러 관청이 있었으나 태평로 개설 때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절반 이상의 정각들이 사라졌다. 다시 함령전으로 들어간다. 다른 궁궐들의 메인 침전은 일반적으로 다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건물인데 반해 함령전은 용마루가 있고 대부분 쇠서가 2개인 이익공공포인데 반해 함령전은 쇠서 1개를 둔 몰입공공포이다. 사실 앞서 말했듯 경복궁의 수많은 그런 정각 중 하나인 만화당을 옮겨다 지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부터 정식 침전으로 지은 강령전, 대조전 등과 비교해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옮길 때 용마루를 빼도 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대로 놔둔 데엔 2가지 이유로 추측할 수 있다. 아궁이가 저기 있구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으니까 보이네. 함령전에 용마루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무량각 건물이 당시로서는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물이라 함부로 뺐다간 공사가 더욱 힘들어졌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중국 양식이라 그런 선진 기술을 귀하신 왕과 왕비의 침전에만 적용한 것인데 이미 여러 서양 문물을 접하고 자주 독립국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이 굳이 중국풍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근대 시기에 지어서 그런지 서구적인 요소가 덜어 보인다. 대청 천장엔 샹들리에가 2개나 걸려있고 대청 문틀마다 커튼 박스를 달았으며 지금은 치웠지만 대청과 택간 바닥에 카펫도 깔았었다. 엎어질 뻔했어. 입공포.
천막을 걸었나 보네. 대청마루를 한 공간으로 뚫어 넓게 했고 천장은 우물반자로 막고 단청을 아름답게 칠해서 화려함을 부각했다. 대청을 중심으로 동서 이칸의 온돌방이 있고 앞면의 역칸과 측면의 칸들을 마루로 뒷면의 역칸은 쪽방으로 구성했으며 온돌방도 대청과 마찬가지로 벽체를 치지 않고 전부 한 칸으로 통하여 공간을 넓게 했다. 대청과 온돌방을 연결하는 문은 중앙에만 창호를 두고 그 위아래로 종이를 바른 불발기 양식으로 설치했다. 함령전 서쪽에 있는 덕궁전이다. 덕수궁의 고건축 중 가장 나중에 지었다. 여기랑 연결되었었다는 거구나. 이 아궁이 때문에 이게 화재가 났었다는 거고. 덕궁전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처음 지었다. 즉 조선왕조 시절에는 없었다. 원래 덕궁전 자리에는 경소전이 있었다. 경복궁에 있었는데 1896년에 경운궁으로 옮긴 것이다. 이후 명성황후의 빈전으로 사용했으나 국장 이후에는 경려전으로 이름을 바꾼 뒤 혼전으로 활용했다. 이때는 다음 문으로 침전 함령전과 영역을 구분했다. 실내는 통칸으로 뚫려 있으며 바닥은 전돌이다. 원래는 카페트를 갈았는데 나중에 치웠다. 천장은 우물반자로 하고 반자 청판에 구름속을 날고 있는 두 마리의 봉황을 그려 넣었다. 근대 이후에 지어서 그런지 내부 장식에 서양식을 가미했다. 천장에는 샹들리에를 달았고 교창에는 커튼박스를 설치했다. 커튼박스는 양가장자리에 날개를 문 듯한 모양의 봉황머리가 있고 가운데에 금색 오약꽃 조각이 달린 형태이다. 1904년 경운궁 대화제로 경효전은 불탔다. 명성황후의 신주는 임시로 준명전 서행각에 봉안했다가 고종이 머물던 중명전 근처의 수풍당으로 이전했다. 이후 옛 경소전 모습대로 재건했지만 명성황후의 신주를 다시 이곳으로 옮기지는 않았다. 이렇게 재래와 인연이 멀어지고 또한 고종이 살던 함령전과 가까워서인지 일제강점기인 1912년에 경소전을 아련실로 고쳐 짓고 이름을 덕궁전으로 바꾸었다. 이때 창덕궁이 아련실로 개조되었던 인정전을 참고했다고 한다. 주변도 크게 달라졌다. 우선 함령전과 영역을 구분하던 담과 문을 헐고 같은 영역으로 만들었다. 혼전 관련 시설들을 전부 없애고 덕수궁 내 이왕직 청사 및 귀빈실과 찬시실 등을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귀빈실 및 함령전과 통하는 복도를 설치했다. 함령전에 거주하던 고종이 편하게 덕궁전을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덕궁전은 이후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른다. 함령전 옆에 있는 숲과 호수 구경하러 가봅니다. 이 연못이 있는 숲은 1933년에 공원화 과정에서 철거되었다. 서울광장 너머의 세운황구단은 1914년에 철도 호텔을 지을 때 파괴되었으나 신의를 모셨던 황궁과 돌북이 남아 대한제국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
이 문은 광명문이다. 함령전의 동문이다. 1897년에 함령전을 지으면서 남쪽 행각을 이중으로 만들었고 바깥 행각에 광명문을 세웠다. 건립한 지 불과 7년 만인 1904년에 함령전 온도를 수리하다 대화재가 일어나 소실되었고 그해 12월에 다시 지었다. 광명문은 덕수궁이 공원이 될 때도 살아남았지만 양옆 행각이 철거당했다. 그리고 1938년에 일제가 미술관을 개관하면서 건물 자체를 미술관의 남쪽으로 옮겼다. 이때 벽체와 문짝을 다 뜯어버렸다. 그리고 신기전 기화차와 흥천사명동종, 자경루를 보관 및 전시하는 곳으로 사용했다. 최근까지 수십 년을 그 모습으로 있었다. 나도 봤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현판의 색마저 바뀌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였던 것이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변했다.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2016년에 본래 모습대로 복원해 교체했다. 문화재청은 2018년에 광명문을 원래 자리로 이전하고 없어진 벽체와 문짝을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2019년 3월 1일에 덕수궁 광명문 제자리 찾기 준공 기념행사를 열어 일반에 개방했다. 이로써 광명문은 약 8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건 하면서 기와도 공장제에서 수제로 교체했다.